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한교통학회 TV 교절할 교활못, 저는 강승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네, 교통을요 아주 쉽게 유쾌하게 풀어나갈 유자 네, 이담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주제는 미래교통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정말 저는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녹화 중에 가장 설레이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오늘 좀 더 좀 깊게 들여다볼 텐데, 자 교수님 오늘도 많은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그럼요. 네, 저 마음에 준비됐어요. 뭐든 하나 내보세요 지금. 미래소년 네. 코난 은하철도 999에 관계되는 네, 미래 이야기 중에 하나. 기차, 항공. 항공의 날이 뭔지 아세요? 항공의 날. 항공의 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거밖에 잘 모르는데. 오. 항공의 날이 있었어요?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매년 10월 30일이 바로 항공의 날이에요. 지났네요, 한참. 네. 이번에 이제 항공의 날에는 일반적인 항공교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분야에서 미래를 보는 항공교통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거기에서 상도 수상하시고 또 교수님이요? 항공교통에 대해서 내가 아니고 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네. 인내심을 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두 분을 네, 코난 나오시나요? 소개를 해볼까요? 네. 코난 아빠? 하긴 코난이라 했더니 지난주에 네. 코난 아빠다. 코난 너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과 이강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코난의 아빠 이강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시스템의 이광명 부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소년 코난 삼촌 이광병입니다. 코난의 아빠와 삼촌이 오셨는데 사실 이광명 부장님을 우리가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궁금하죠? 이거부터 해야 돼요. 교수님, 일단 손 딱 하시고 해주고 어떻게 자, 박수 할까요? 3번 시작. 축하합니다. 춤춰야죠. 뭔지 알아요? 뭐 상 받으셨다고. 뭐든 축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셨어. 대체 무슨 상을 어떻게 타시는 무슨 상이에요? 이 참 밥상이에요? 너무 쑥스럽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타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 큰 상 받으셨다고. 교수님 이게 부끄럽대요. 그러니까. 예, 무슨 상이에요?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것인지. 그냥 남들 많이 타시는 국토부 장관상. 장관상. 남들이 탄다. 와. 국토부 장관상을 네네. 탔는데 그거가 관계되는 퀴즈가 하나 있어. 이거 못 치게 하고. 네. 저한테 내는 거예요? 그럼. 상은 저기 부장님이 받았는데 제가 퀴즈를. KUAM이 뭡니까? KUAM 로드맵. 잠깐만 한번 해보고.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네. 도심 항공에 대해서 배웠는데, UAM. 자 K가 붙었단 말이죠. 그렇지.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예. 아주 맞아요? 대충 아주 잘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네. 90% 이상은 맞추신 것 맞았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 KUAM 로드맵과 관련해서 상을 타신 건가요? 그래요? 그 KUAM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하고 학계, 연구기관 이런 데가 같이 연합해서 그 로드맵 수립에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공로로 해가지고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수상을 하셨죠. 그렇군요. 자, 이제 말로만 우리가 이제 그 한국형 그 도시공 공항교통이라고 해서 KUA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조금 쉽게 좀 풀어주세요, 이 교수님. 지금 이광병 박사께서 이제 받은 그 국토부 장관상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말만 들어도 뭔가 긴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미래소년 코난의 현실이 Dreams Come True. 그렇죠. 그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 분이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한국형 도심 그 항공교통이 KUM이거든요. 로드맵이라고 하면 이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다 가상현실을 다 예측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이 뭐냐면 정부가 이제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그리고 저소음 그리고 이제 이런 3차원 교통수단인 아까 UAM Urban Air Mobility 그렇죠?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에는 이게 상용화될 거다. 25년. 2025년. 네. 그래서 그때 서비스를 목표로 해서 2020년 6월 그 4일 날 발표한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이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이고 여기 이제 향후 지상교통 혼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상공을 날아다니는 그 UAM에 주목하는 그런 방안인데 그런 부분을 설계하고 전체적인 그 부분에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전체적인 계획을 설계하고 지정했다는 것이야. 뭐 제가 설계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저희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시했어 그럼 지시만?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사실은 이 국토부가 저도 여지까지 오랜 동안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여지껏 그렇게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래간만에 국토부가 칭찬받는. 칭찬해요. 국토부 칭찬해요. UAM에 관해서는 아주 기능을 하고 있네요.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칭찬할 거는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저희 기업들하고 다 모아서 의견을 이렇게 한두 회사 의견을 들은 게 아니라 뭐 연구기관, 기업, 학계 이런 데 의견을 한 40여 개 의견을 다 들어서 그걸로 이제 로드맵 수립을 하는데 저희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 의견을 개진을 했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대체 그 2025년까지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게 UAM이 기존에 뭐 항공기만 개발하거나 뭐 아니면 공항만 개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항공사업 전체를 새로 쓰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물론 조그만 도심을 날아다니는 그 항공산업이지만 전체 새로운 항공산업을 쓰는 거라서 정부, 뭐 학계 전부가 다 연합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은 이항 이런 회사가 이렇게 리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이 K를 붙이면 뭐가 될 것 같은 게 정부가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 기업들도 힘을 받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와 그리고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미래 교통을 정말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이 정말 저는 너무나 지금 감격스럽고 이게 지금 저소음도 나왔지만은 아까 UAM의 어떤 그 나름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칙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UAM이 도시 권역의 한 30에서 50km 정도 여기에 이제 이동 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는데 승용차가 예를 들어서 1시간 거리를 한 20분 만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가 UAM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안전성이죠. 세이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PAV 하면 우리가 퍼스널 에어리얼 비클에서 개인용 자가용 비행기 이런 건데 이거도 이제 프로펠러 하나 이상이 있더라도 여기에 문제없이 이착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버티칼이죠. 이 수직 이착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해야 되고 또 낙하산이 또 전개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딱 스탑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안전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저소음인 거죠. 그렇죠? 배터리 이용해서 그래서 탑승자가 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거를 타면 진짜 소음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용하구나. 이런 저소음이 필요한 거고 세 번째는 경제성이죠.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PAB가 나오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그래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승객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지금 PAB가 새로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정말 안전한가? 이러한 승객 중심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네 가지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함부로 이 항공에다 허공에다 띄울 수가 없어. 그죠? 맞아요.